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사람은 100% 학원업을 못한다. 절대로 학원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따지면 이런 사람은 학원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도 뭐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굉장히 의외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학원업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도 망한다,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뭐 잘 모르는 사람들, 뭐 공부 관련,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이유는 학원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약간 제약이 살짝 있을 것 같은데, 각설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학원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결벽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와, 또 결벽증, 근데 이게 그러니까 깔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결벽증인 거죠. 그냥 깔끔과 결벽, 그런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결벽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살짝 저희 그 삼촌 같은 경우 그런 병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해요, 외삼촌이.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결벽증은 아니야. 그냥 깔끔한데 그게 살짝 이제 그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떠냐면요. 삼촌 잘 있었어. 그리고 이제 앉잖아요. 앉는데 말을 하다가 뭐 외숙모하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삼촌하고도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삼촌이 말을 안 하고 어딜 가. 그래서 외숙모하고 이제 말을 하면 삼촌이 뭘 가져오냐면 눈도 밝아. 눈도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 그걸 이제 테이프 같은 거로 그걸 그런 게 하나라도 생기잖아요. 그럼 테이프 같은 거 가져가서 그걸 딱 찝는 거야. 뭐 이런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뭐 삼촌은 좀 깔끔함이 살짝 중간을 넘은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리 못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어를 못할 만큼 정리를 막 하고, 그리고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그냥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신을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은 멀쩡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류도 있거든요. 저거는 너무 심한데, 저건 주위 사람들 모두가 저거는 정말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가정 구성원들도 다 고통받고 있는데 혼자만 이제 고통을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거죠. 자기는 그냥 깔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학원을 하면 안 돼요. 공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교습소나 학원이나, 그것도 초등학교 애들을 보세요. 얼마나 까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이런 결벽증,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서장훈 씨, 그런 사람이 이제 결벽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있어야 돼.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돼. 그리고 바닥은 언제나 깔끔해야 돼.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꼴도 못 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들이 버글버글 와서 하는 그런 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본 그런 결벽증적인 그런 사람들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게 페어로 가는 거야, 페어. 결벽증이 심한 사람은 짜증이 많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벽증만 있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사람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외로운 존재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런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그런 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타킹에 올이 하나 나가서 이제 줄이 갔어. 그러면 이게 스타킹이 만약에 줄이 갔다고 쳐. 그러면 저처럼 털털한 사람은요, 그냥 그 째로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요. 하루를 그냥 보낸다고요. 그런 채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뭐 버리는 거든가 해서, 그렇지. 만약에 스타킹에 올이 나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편의점으로 막 달려가서 그 스타킹을 다시 사서 신고, 그래서 제가 20대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냥 그런 채로 그냥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옷을 갈아입든가 뭐 하지. 그 순간 어떻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스타킹에 올이 하나 나가는 꼴도 못 봐요. 꼭 지적질을 해. 너 스타킹에 올이 나갔다. 빨리 가서 갈아 신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갈아 안 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본인이 정말 짜증이 나. 그걸 봐야 되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본인의 집도 아니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만약에 뭐 교회 같은 데서 봉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집은 본인이 하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 같은 데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쳤을 때도 마치 그것을 본인의 주방, 본인의 집, 뭐 요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정말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죠.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건드려서 이게 이렇게 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안 가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짜증이 납니다. 참아야지 하는데도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위에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꼭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액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뭐 붙을 수도 있고 뭐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보는데 이 사람이 이걸 빨리 안 치우거나 어떻게 못 하잖아. 그러면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그거를 못 참아 하는 거야. 그래서 짜증을 내고 이러는 거야. 그럼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 당하는 사람은. 여기 뭐 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빨리 안 한다고, 막 짜증을 내고 이래봐. 그럼 이게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못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데 학생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모르겠어요. 1대1 과외 정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뭐 공부방을 하고, 뭐, 교습소를 하고, 학원, 만약에 학원을 한다면 선생들하고도 트러블이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같이 간다니까. 이게 페어라니까, 페어. 그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좋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결벽증이 있으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선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매스컴에서 막 미니멀 라이프 이러면서 애가 있는데도, 집에 애가 한둘 있는데도 그렇게 집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너무 깔끔하다. 저것도 많은 열정과 이런 게 들어간다.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자식이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났었던 애들 중에 부모가 결벽증 환자 비스름한 이런 학생들에게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집이 그렇게 완전 미니멀리스트 막 이러면서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느끼고 보아온 그런 아이들은요. 첫 번째, 보통 정상적인 애라면요, 손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게 뇌가 발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탐구 능력이 굉장합니다. 애들은 탐구력이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애들이 둥장질 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첫 번째 둥장질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요. 장롱을 다 휘집어 놓습니다. 옷을 정리해서 착착착착 해 놓잖아요. 그걸 다 휘집어 놔요. 그걸 다. 아이들은 탐구력이 정말 강하다니까요. 탐구력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손으로 헤집어 놓는 이런 거에서 힐링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뇌도 발달을 하고 이런데 만약에 집에 이렇게 헤집어 놓을 게 없어. 정말 엄마가 막 미니멀리스트야. 그러니까 뭐 그 어디에도 이렇게 손으로 헤집어 놓을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헤집어 놓고 뭐 이런 데가 첫 번째가 이런 옷장 같은 데 있잖아. 옷 많이 쌓아놓고 이런데 이런 거를 헤집어 놓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화장대. 엄마 화장대를 그렇게 헤집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요. 세 번째,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빼서 뭐 헤집어 놓고 난리를 칩니다. 예. 그러면서 책도 읽고 하면서 이제 글씨를 이제 익히고 이러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어디를 휘집어 놓는지 아세요? 쌀통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모래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놀이터, 운동장 이런 데도 요즘에는 모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모래놀이를 잘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모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모래의 대체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쌀입니다. 쌀통에 있는 쌀을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막 이래요. 그걸 다 참아야 된다니까, 엄마들이. 그런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로도 해소가 안 되면 또 어디를 휘집어 놓는지 아세요? 엄마가 예쁘게 갖고 놓은 화단 같은 데 있잖아요. 화단에 있는 흙을 다 이렇게 그냥 헤쳐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만약에 결벽증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는 진짜 아이와 엄마는 공존할 수 없는, 아이와 엄마는 공존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뇌가 이제 좋아지려고 손 운동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탐구 능력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짜증을 내고 애한테 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류의 엄마들이 애 잘 키운다고, 애를 혼자 힘으로 애를 잘 키워보겠다고
일찍 어린이집으로 보내지도 않는 엄마. 자기가 끼고 키워보겠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디자스터. 정말. 그러면 이제 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애의 정신세계 뭐 이런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욕구 불만이 끝까지 차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학원이나 요런 데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결벽증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일을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혼자 뭔가 연구하고 이게 맞지 않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오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 브라이언 좋아하거든요. 브라이언 아시죠? 청소광. 그런데 브라이언이 그런 말을 했어. 브라이언이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보다 살짝 예전에 좀 떠가지고 브라이언 청소광으로 떠가지고, 저는 그러니까는 생전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그 이모티콘도, 청소광 이모티콘도 사고 이제 그랬거든요. 정말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면 힘들다는 거죠. 배우자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배우자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뭐 근데 그 말을 브라이언 그 분이 했어요. 자기는 자기 성격 때문에 결혼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기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한 게 떠오르거든요. 정말 이런 결벽증 환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살아가면서 한 2번 정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결벽증이겠구나. 결벽증 있는 사람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모든 상태나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짜증이 나와요. 짜증이. 결국은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만 모를 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결벽증이다. 와, 이거는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이 털털하고 이런 거에 오히려 감사해라. 오히려. 만약에 애들, 제가 그 예전 거에도 했는데, 선생님들이 갖춰야 할 must have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테인레스 텀블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시고 좀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왜냐면 다 한 컵을 다 마시고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한 모금 마시고 옆에다 두다가 또 뭐 좀 수시로 마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컵을 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학원 선생님들 다 알 거예요. 초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놓고 이걸 딱 놓자마자 어디선가 누군가가 쏜살같이 와서 이걸 엎질러. 반드시 그래. 그러면은 책 젖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 한 2, 3분 가니까 막 치우고 이래야 되니까
애들한테도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스테인레스 텀블러.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되니까 마시고 그걸 잠궈서 여기다 놔. 그러면 애들이 뭐 이걸 엎어뜨린다 한들 그냥 세우면 된다. 세우면 엎어뜨려서 책상 밑으로 그냥 이게 엎어져서 떼우르르 굴러간다 한들 이미 잠궈 놨으니까 그냥, 그리고 스테인레스니까 깨질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으면 된다. 그게 선생이 성격 버리지 않고 또 짜증도 안 내고 그러면서 수분 보충을 하는 길이다 라고 그 옛날에 제 영상에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스테인레스 텀블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요런 류의 또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